조희대 대법원 2차 특검 반대. 그래서 이 정권과 이재명 정권과 정면 충돌인데, 자,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주말 사이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그 내란몰이에 열중을 하느라고 이런 것은, 국정 운영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능력이 없는데 정권은 버텨 나가야 되니까 내란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가서 완전히 시진핑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었죠. 저는 딱 시진핑 대변인 했다고 봅니다. 뭐 65분 동안 그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중국 사람들 심기를 살피는 그런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가 원수냐? 저는 정말 화가 나던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그 댓글 무더기로 막 단 거 그런 것들 다 나왔던 확인된 이야기죠. 몇 가지는. 그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국민을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 우리 국민을. 그리고 중국인들을 감정이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중국 시진핑 대변인이지. 자, 그리고 쿠팡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고 그걸 질문을 하는 거는, 그래서 중국인인데 어쩌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죠. 이재명. 자, 그렇게 중국 갔다가 가서 그렇게 완전히 시진핑 대변인 같은 말을 하고 왔는데, 주말 사이에 무인기를 놓고 북한에서 우리 쪽에서 뭐 무인기를 해서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올해 지난 4일에 해서 뭐 하나는 떨어뜨리고 뭐 그런 발표를 하면서 김여정이 거의 뭐 이재명을 난도질을 했죠.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김여정 대변인처럼 또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국 가서는 시진핑 대변인, 지금은 이 무인기 소동이 일어나니까는 김여정이 대변인 같은 그런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북한이 작년 9월 이거 상황이 이렇습니다. 작년 9월하고 지난 4일날 한국이 침투축기 무인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국방부, 청와대 전부 다 난리가 나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안 보냈어요. 민간이 했을 수 있는데 민간을 철저히 조사해서 잡아 족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김여정에게 막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작전이 아니다. 국방부는 바로 군의 작전이 아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조사하겠다. 이재명은 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놓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국경 수사팀을 구성하라.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막 떨었습니다. 혼비백산을 한 거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 군부가 했든 민간인을 했든 다 똑같아. 왜 우리한테 그 비행기를 보내느냐? 그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다. 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뭐 무인기 보냈다. 뭐 그것도 대응 차원이죠. 여기 용산 창곡에 막 무인기 날아오고 오물풍선 날아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외환죄네 뭐 이적죄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무인기 보낸 게 그 자체라면은 이재명도 이적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김여정은 윤가든 이가든 이재명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다. 그렇게 한 거 국방부가 아니야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도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하느냐?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명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 국방부 뭐 도발을 안 한다고 하니까는 그래야지 너희들 명주를 이어가지.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이 지금 주말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에 계속 적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제 북한이 발표하고 나서 어제까지 이틀 사이에 이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낸 입장문만 모두 7번이다. 어제까지 7번. 야, 이거 뭐 김여정 말 한마디에 정말 벌벌벌 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김여정 담화문이 정말 그 조롱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나왔는데 연명을 위해서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했는데 이가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군경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난리 법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북한이 자작극일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군에서 누군가 통상적인 작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그런 뭐 지금 또 뭐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뭐 중국제를 썼느니 해서 또 누군가 민간 쪽에서 한 걸로 몰아가는데, 이게 자작극일 가능성, 중국제라면 북한에서 자작극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들 결속시키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은 전혀 좀 야당에서는 자작극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이재명이 나서서 뭐라고 하든지 이재명은 무조건 민간이 보낸 게 사실이라면 자작극은 아예 염두에 안 두고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엄중히 처벌하겠다. 우리 국민을 엄중히 처벌하겠다. 김여정이 화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 이재명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는 정말 지독한 내란몰이. 어떻게 하든 내란몰에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새해 들자마자 오늘 소위 말하는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제목이 그 세계 특검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세계 특검법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그 소동을 벌여왔죠. 돈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전부 다 돈 쓴 것도 나중에 보니까 지금 특활비 형태로 막 써가지고 이 증빙 자료도 없이 완전히 돈잔치 해버린 거죠. 돈잔치 하면서 그 성과는 별로 없고. 그런데 또 2차 특검을 하겠다? 이게 이 특검 이름이 2차 종합특검법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된 관원 법률안. 야, 이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특검 임명 지난번처럼 민주당하고 조국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또 뽑겠죠. 좋은 척처럼 그런 사람들. 자,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총 170일이다. 딱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제 내란몰이 하겠다는 거죠. 지방선거까지. 매일매일 또 브리핑 하면서.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서 브리핑 하면서 내란몰이. 지금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했던 거 그대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예산이 아마 한 500억 정도 또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까지 싹 다 뒤지겠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다시 뒤지겠다. 다 이렇게 세 군데서 다 뒤져놓고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뒤지겠다. 500억 써가지고. 좌파 변호사들 다 일자리 주고. 이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저는 이게 입장이 났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문화일보 기사를 먼저 보시죠. second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뭐 다른 언론도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2차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과 정면 충돌, 여권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과 정면 충돌,
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법원 행정처는 법원 행정처장은 천대엽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기사 내용은 법원 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그거는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이성윤이 이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죠. 문재인 때 문재인 쪽 검사,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이 이 대표 발의를 한 데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 명의로 그 검토 의견을 나경원 의원실에서 이제 확보를 한 건데,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검토 의견을 보면은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사실상 2차 종합특검에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서 냈다. 조희대 대법원에. 그런데 이미 오늘 이게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오늘 확인이 된 거죠. 아마 며칠 전에 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확인이 된 날 무슨 소리? 그냥 우리는 갈 거야. 내란몰이 갈 거야. 하고 지금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대법원장 의견이 아예 그냥 한 일구의 가치도 없이 묵살이 돼버린 거죠. 이미 상권 분립이란 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묵살이 됐지만은 이게 왜 이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사법부를 지금 말살을 하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재명 정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앞으로 법원이 결정을 할 게 상당히 많죠.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 임기 남았고,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있습니다. 내일 구형이야. 특검, 존스 특검에서 사형을 하든지 무기징역 하든지 하겠지만은 1심 선고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안 된다는 것이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죠. 이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2차 해서 내란몰이로 막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법원이 이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재판 속행, 이거 5개 재판 끝까지 이게 지금 4년 반 동안 그냥 묵혀둘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불고 터집니다. 당장 빠르면은 2월에 법관 인사에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명운은 사실상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에 달려 있죠. 법의 심판에 달려 있죠. 우리나라를 근본을 지키는 그 법, 사법부의 정의에 이재명 정권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이 시국에 정말 기세등등하고 조희대도 전부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이 놓은 데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검토 의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다. 예외적 조치죠, 특검은. 근데 이거를 3개나 하고 나서 또 종합해서 하겠다. 이게 정말, 자, 법원 행정처도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지금 인력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인력, 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 사람들을 또 150일 동안 여기다 다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법원 행정처의 검토 의견이죠. 수사 인력을 파견을 하면은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이런 부수적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을 이쪽으로 다 갖다가 내란몰이 하는데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죠. 검찰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풀어주고, 진짜 죄 있는 사람은 잡아놓고,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사회 정의가 서는데, 이거 이쪽으로 인력 다 빼버리느라고 민생 체안이
허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 뭐 별로 넣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거 그 대법원 차원에서 봐도 그 세 개의 특검이 그렇게 내라모를 했어도 별로 넣을 것도 없는데 효율성도 없는데 다 중복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들여서 하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그래 입법사항이긴 한데 그렇다고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다. 3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그 많은 시간을 주고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했으면서도 수사 제대로 못해 자기들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실토하는 거죠. 2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1차에서 제대로 못했다. 그 많은 국가 예산을 쓰고 세금을 가지고 특활비 형태로 정빙 서류도 없어 막 돈 쓰고 막 내란몰이하고 무차별만 영장 뭐 청구하고 막 기각되고 그 난리를 치고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시비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2차 특검. 자, 지금 이런 행태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